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셔서 일단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항상 영상이 반복됨에 따라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서도 유익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요. 상당히 요즘 들어서는 부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도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에 제가 약간 꽂혔습니다. 음질과 성능과는 무관하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이제 저는 대충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음질과 성능이라는 것은 사실상 객관성이 일단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는요, 객관적인 성능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음색에 따라서 객관적인 성능이 무시가 되고 그 성향과 음색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제품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성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절대적인 성능이 좋기 때문에 나한테도 무조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제품은 무조건 절대적인 성능이 좋아서 유명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제품은 무조건 나한테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제품이 내가 들어봤는데 음질이 실망스럽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패턴을 보면은요, 음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브랜드 혹은 디자인, 이 두 가지를 일단은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브랜드하고 디자인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확인받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꽤 계세요. 예컨대 그분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는 환경과 그분이 원하는 성향, 그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용도,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장르, 거기에 딱 잘 맞아가지고 너무 추천할 만한 그런 조합인 경우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컨대 거실에서 오디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부피가 큰 스피커는 싫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북실프 스피커로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까? 북실프 스피커를 거실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음이 약간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명을 해드려도 그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음질 때문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브랜드의 제품을 내가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는 행위 자체에서부터 먼저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질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중에서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많죠. 브랜드는 내가 로망으로 생각했던 그 브랜드가 맞고, 디자인도 심플하니 예쁜 제품이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는 제품, 가격대의 제품까지는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우니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하겠다. 내가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로망이었으니 그 제품을 그 가격에 사도 음질도 훌륭할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를 매칭함에 있어서, 오디오를 세팅함에 있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일단은 공간에 맞는 사이즈의 스피커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취향에 어울리는 음색을 선택을 해야겠죠. 내 취향에 맞는 성향의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음색과 이 성향을 잘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70%, 8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에 있어서도 내 취향에 잘 맞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이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것인가, 내 취향에 안 맞는 것인가, 그게 엄청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의 성향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성향과 부드러우면서 감성적이면서 풍부한 음악적인 성향이 좋은 성향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각 성향을 대표하는 오디오적인 쾌감과 소리의 선명도와 정교함과 단단함과 스펙터클함과 그런 쪽이 좋은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가 있고,
부드러우면서 감미롭고 풍부한 성향의 스피커는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가, 그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0만 원 미만 제품부터 달려가 봅시다.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성향, 그리고 반대로 쨍하고 단단한 성향. 근데 브랜드로 나눠보자라면은 비교적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성향, 밸런스감이 좋으면서 그런 성향으로는 뭐 와피데일,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와피데일이면 뭐 다이아몬드 12 시리즈, 트라이앵글은 보레아 시리즈. 근데 문제는 100만 원 미만에서는 일단 외산 스피커 기준으로는 톨보형 스피커 자체가 그다지 많지가 않죠. 와피데일은 톨보형 스피커도 1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하는 게 가능한데,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비싸다 보니까 북쉘프형 스피커로 트라이앵글은 보레아 BR03 정도가 이제 1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하기가 좀 합리적인,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되겠죠. 100만 원 미만에서 쨍하고 단단한 성향은 그럼 뭐가 있느냐? 100만 원 미만에서 쨍하고 단단하다라고 할 만한, 그렇게 특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만한 스피커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용자 대부분이 앰프에 투자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구동을 못해서 소리가 답답해지고 어느 특정 대역이 재생이 안 되어 버린다거나, 그럴 바에는 그냥 모든 대역이 그냥 유연하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볼륨감 있게 나올 수 있게끔 그냥 두리뭉술하게 스피커를 제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100만 원 미만에서 구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서 가장 쨍하고 가장 선명하고 가장 단단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스피커가 뭐냐? 부피의 한계는 있지만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의 실버 50이라는 제품이 100만 원 미만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누누이 설명을 드립니다만 부피에 대한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하이파이 오디오 하신다고 하시면 진짜 기초 중에 기초예요. 부피가 작은 북쉘프 스피커면은 그 중에서도 우퍼 유닛이 5.25인치냐, 혹은 6인치가 넘어가냐, 혹은 8인치급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저음의 양감이 절대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 설명만큼은 더 이상 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은 이 설명만큼은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미만에서는 마땅한 제품이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가면은 핵심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들이 꽤 나오죠.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성향으로 대표적인 제품 와피데일의 린톤 헤리티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퍼 유닛부터가 8인치죠. 그리고 박스형의 3웨이 스피커죠. 가격도 너무 좋아요. 전용 스탠드도 제공을 하는데 전용 스탠드도 품질이 너무 좋아요.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의 전용 스탠드보다 품질이 더 좋은 스탠드를 구하려면요, 최소한 한 35만 원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가 전용 스탠드까지 포함을 해서도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욕할 거리가 별로 없죠. 그 다음은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BR08. 보레아 BR08이 해외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들어보면은 소리의 촉감, 그리고 소리의 윤기감, 소리가 좀 보들보들한 느낌,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기분 좋게 이렇게 유연하게 이어지는 듯한 그런 섬세함, 이런 느낌은 와피데일 린톤 헤리티지보다 약간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부피가 이렇게 좌우 폭이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넓으면서도 박스형 스피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특유의 소리의 공간감이라든지 좀 더 풍부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린톤 헤리티지가 또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유의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좀 따스한 듯한 소리의 촉감, 그런 느낌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이 가격대에서 이런 촉감이 나온단 말이야?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맑고 화사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상당히 우수한 완성도의 하이파이적인 음질을 완성을 한 스피커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입니다. 북쉘프 스피커로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150주년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가 우퍼 유닛이 무려 8인치입니다. 원래가 이제 저음 양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서 저음 양감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저음 양감을 살짝 빼면 되는 거고요. 내가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저음 양감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는 의뢰 알려지기로는 좀 쨍한 성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모니터 오디오 실버 150주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사용을 해보면은 바디감도 되게 좋으면서도 도톰한 사운드가 나와요. 북실로프 스피커인데 우포 유닛이 8인치다 보니까 의외로 저음도 넘실되게 꽤 바디감 있게 잘 나와주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 실버 150주년은 오히려 풍부하고 감미로우면서도 밸런스감까지 좋은 그런 성향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소개한 제품 중에 스펜더의 4/5라는 북실로프 스피커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저음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저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한 느낌이 없이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섬세하게 음을 듣고 싶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의 그런 표현력들, 굉장히 지극히 따스한 듯 하면서도 지극히 부드러우면서도 지극히 섬세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요란스럽지 않은, 그러면서도 싸구르틱하지 않은 그런 음질을 듣고 싶다. 그런데 나는 북실로프 스피커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제품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스펜더 4/5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스펜더 4/5도 200이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스피커가 가격이 200이 넘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시면은 약간 더 그거보다는 산뜻 발랄하면서도 오히려 구동도 더 쉽고 오히려 좀 더 깨끗한 사운드도 오히려 더 쉽게 잘 나와주는, 그러면서도 가격이 더 저렴한 스펜더의 A1이라는 북실로프 스피커도 추천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 미만의 쨍하고 단단한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성향의 스피커는 어떤 제품이 있는가? 모니터 오디오가 빠질 수가 없죠.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셔도요, 동급 가격대에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7세대만큼 이런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오디오적인 뭐 이런 기교, 센스 이런 것들이 좋은 스피커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클로저를 얼마만큼 단단하게 만들었느냐, 유닛 드라이버 유닛을 얼마만큼 잘 오랫동안 잘 완성도를 높여온 좋은 드라이버 유닛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잡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로 다 분석을 해보고 심지어는 비교 테스트도 해봐도요, 동급 가격대에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7세대를 능가할 만한 스피커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같은 경우가 200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200만 원 내외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200 초반에 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라 카리나 시리즈가 빠지면 안 되겠죠. 아마 소리의 선명도, 소리의 해상력, 소리의 입체감, 그리고 소리가 이렇게 이미징이 이렇게 딱 중앙에 이렇게 딱 맺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쫙 뻗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적으로 이렇게 내가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거의 뭐 동급 최고 수준에 다다라 있는 스피커가 바로 엘라 카리나의 BS243.4입니다. 톨보이 스피커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실로프 스피커로 비교를 하자면 그렇고요. 최근에 저희가 엘라 카리나 스피커를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청음 영상 찍어 놓은 게 한 2편 정도 돼요. 거기에서 들어보시면은 소리의 짜릿함, 소리의 선명도, 입체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요, 그냥 청음 영상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답이 그냥 딱 나와요. 오디오적인 짜릿함, 선명도, 입체감, 소리의 밝기, 소리의 생생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급 최고가 엘락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저음의 양감이 붙으면서 약간은 더 얌전해진 게 모니터 오디오예요. 그러니까 엘락은 어떻게 보자면 약간 극단적인 성향이에요. 엘락은 좀 과도하게 선명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매칭만 잘 하시면은 그게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 좀 짜릿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나는 오디오에 투자를 했더니 와, 이 정도까지 선명한 사운드가 이 작은 스피커에서 나와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엘락이 가장 세긴 합니다. 그런 느낌으로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엘락 같은 경우에는 우퍼 유닛이 5.25인치예요. 근데 골드 100 같은 경우는 6.5인치예요. 그러니까 1인치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피에 있어서도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이 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오디오 골드 100 같은 경우는 그냥 거실에서 사용하셔도 저음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요. 저음이 꽤 나와주는 스피커다 보니까 골드 100이 엘락보다는 훨씬 더 약간 헤비한 느낌이 있어요. 바디감도 좋아요. 그리고 좀 묵직감도 좋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락 카리나 243.4 같은 경우에는 저음의 양감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그 특유의 짜릿함, 선명도 이거에 완전히 몰빵이 되어 있는 스피커다.
그런데 다만 뭐 앰프를 이렇게 텐션감을 강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류의 앰프들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단점보다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짜릿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다. 가격대를 200만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긴 하지만은 꼭 이 제품은 놓치지 않고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가격대는 4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쉘프 스피커 중에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그라함의 LS3/5A라는 스피커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부드럽고 감미롭고 섬세한 성향이죠. 그러니까 LS3/5A가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LS3/5A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감성적인 음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되는 스피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마 이만큼이나 섬세할 수 있는 사운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스피커가 바로 LS3/5A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라함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 품질이 약간이나마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싼 제품은 한 4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타사 제품은 왜 거론을 안 하냐, 타사 제품이 나빠서 거론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극히 가격 대비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사의 비싼 제품이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왜냐?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데 인증이 나왔을 리는 없어요. 품질이 더 떨어질 리는 없지만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전설적인 북쉘프 스피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LS3/5A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품질을 즐기고자 하신다면 그라함 제품이 좀 더 가성비가 좋다. 그런 이야기고요. 비슷한 사이즈의 북쉘프 스피커 중에 또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가 파인오디오의 F1-5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나 LS3/5A 그라함 제품이나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파인오디오의 이 F1 시리즈가 보기에 따라서는 디자인이 약간 괴랄한 디자인 아니야? 뭔 스피커가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디자인이에요. 옆에가 이렇게 싹 이렇게 휘어져 있는 듯한 그 느낌도 만들기가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옆에 붙여놓은 나무 목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마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독특한 음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이노디오 F1-5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깨끗하면서도 섬세한 느낌. 그러니까 그라함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면서 섬세한 느낌이고요. 파이노디오는 투명하면서 깨끗하면서도 소리가 좀 약간 차가운 느낌이 일체 없으면서 동충 유닛에서 나오는 우아하면서도 맑은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고 느낌이 좋은 그런 사운드의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뭐 F1-5가 오픈 유닛이 한 5인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피커로 거실을 가득 메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음에 대해서만 약간 타협을 한다라면 충분히 거실에서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컨셉하고 비슷한 느낌의 북쉘프 스피커 중에 스펜더의 4/5, 4/5가 약간 더 좌우폭이 널찍해요. 그래서 4/5인 것 같아요. 그 비율이. 근데 4/5가 거의 3/5A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스피커이긴 하지만은 중저음이 좀 더 여유롭게 나오게끔 좌우폭을 살짝 더 넓혀 놓았지만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자체가 4/5가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무슨 100만 원대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은 200만 원대라는 게 좀 그 사이즈에 비해서 싸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영국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아예 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5까지도 저는 상당히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자, 400만 원 미만으로 가보겠습니다. 400만 원 미만이면 사실상 대부분 300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쨍하고 단단한 성향. 엘락이 또 이제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엘락의 카리나 FS247.4, 그러니까 243.4를 톨보이형화 시켜놓은 버전이죠. 근데 이 제품은 300만 원대가 아니고 200만 원대입니다. 원래 가격은 400만 원대예요.
근데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2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락 사운드에 꽂히신 분이라면은 이 제품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가격대도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또 빠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JBL하고 트라이앵글이 또 거론될 만합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실버 500도 그런 성향의 완성도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부피가 적은 실버 300이라든지 실버 200이라든지 실버 50이라든지 실버 100 정도가 가지고 있는 중고음 특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8인치 우퍼가 두 발이 들어가 있는 제법 큰 사이즈의 톨브형 스피커인데 가격은 200만 원대. 그러면서도 스테레오 5G에서 A클래스로 추천을 하는 톨브형 스피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200도 이 카테고리에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앙탈 40주년.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생산을 했죠.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은요,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제품을 선택하기가 지극히 힘들어지는 그런 특성의 제품이 바로 트라이앵글 앙탈 40주년이다. 트라이앵글 앙탈 40주년도 성향 자체는 좀 밝은 성향이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는 자극이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격 대비 굉장히 만듦새나 음질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앙탈 40주년이 쨍하고 단단한 성향,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성향. 엄밀히 따지면은 쨍하고 단단하기만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섬세한 느낌, 굉장히 섬세하고 촉감이 촉촉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성향의 스피커가 트라이앵글 앙탈 40주년이에요. 근데 워낙 이번 버전은 너무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저음의 강력함이나 단단함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성향을 두 가지 성향으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성향으로 분류를 한다면 다른 성향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고 현대적인 사운드냐,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 트라이앵글 앙탈 40주년이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JBL 431G 같은 경우에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 같은 JBL의 상위 기종인 L100이라면 굳이 쨍하고 단단한 성향이다, 오디오적인 쾌감이 매우 좋다, 그렇게 분류를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L100이라면 약간 이제 JBL스러운 사운드이긴 하지만은 음악성도 좋은 성향이라 431E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431G는 쨍하고 단단한 성향이 맞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400만 원 미만 혹은 400만 원 내외에서 부드럽고 풍부하고 감미로운 성향의 스피커는 무엇인가? 스펜더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다이노듀오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이노듀오의 이보크 30. 근데 이제 다이노듀오 이보크 30이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좀 비싸져서 가격적인 부담은 약간 더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JBL L100 클래식의 부드러운 성향이나 중립적인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 오히려 431G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풍부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재즈 음악에도 너무 좋고 클래식 음악에도 꽤 괜찮은 그런 스피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죠. 파인 오디오를 이제는 이 카테고리를 분류하면서 뺄 수가 없는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4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을 때 파인 오디오 빈티지 클래식의 8SM을 400만 원 미만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파인 오디오 수입사가 워낙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사용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실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사용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더, 다이노디오, JBL L100 클래식, 그라함, 파인 오디오, 스펜더 이런 정도를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음악성이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자, 1000만 원 미만으로 가보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그러면 700만 원대, 800만 원대, 900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쨍하고 단단한 성향.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했습니다. 포칼하고 모니터 오디오죠. 포칼하고 모니터 오디오. 포칼은 이제 칸타 시리즈하고 소프라 시리즈. 아마 이 유사한 성향으로 포칼을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칸타 시리즈도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소프라 시리즈는 하이엔드급이면서도 최근 국내에서는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포칼을 웬만하면 저는 이긴다는 표현은 웬만하면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일방적이죠. 저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제품이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시리즈라고 봅니다.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300도 좋아요. 골드 300도 가격을 감안하면은
깔 게 별로 없는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하고 견주려면은 모니터 오디오는 이제 플래티넘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임밸류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사용자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포칼 소프라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넓게 봤을 때는 오디오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라는 점은 맞는데, 어떤 일부 특성에서는 모니터 오디오가 현격하게 훨씬 더 나아버리는 상황들도 발생을 해요. 일단은 구동 자체가 소프라 시리즈보다는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가 조금 더 쉽고요. 그리고 포칼 소프라 시리즈는 결국은 좀 강력한 그런 사운드로 매칭을 하고 튜닝을 했을 때 뭔가 경쟁력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면은, 모니터 오디오는 오히려 앰프 매칭을 부드러운 쪽으로 매칭을 해도 모니터 오디오는 그 해상력이라든지 음악적인 느낌이 다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쟁력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좀 더 사운드가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해상력이 더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은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이 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중저음이 이렇게 꽉 차 있으면서도, 이렇게 옹골찬 느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힘있게 쫙 뻗어주는 듯한 그런 쾌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그런 거는 포칼이 결국은 좀 더 낫다. 그 점은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그레이드가 되면은요, 하이엔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제품을 그냥 단순히 구매만 했다라고 해서 그 정도 완성도의 사운드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저렴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더 저렴한 스피커보다 음질이 더 나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훨씬 더 많이 썼는데 그 정도로 매칭과 세팅이 중요해지는 가격대가 이 1000만 원 내외의 가격대부터 시작이 된다. 그 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감미롭고 중후함, 중저음의 여유로움, 그런 느낌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한 스피커는 파인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에도 벌써 2번이나 진행을 했죠. 리뷰도 하고. 이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가 8인치 모델이 있고 10인치 모델이 있고 12인치 모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미만에서 키가 1m가 넘는 스피커 중에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스피커가 과연 1000만 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느냐,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가격대별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뛰어난 스피커의 일종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선별을 하고 제 나름대로 리스트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유튜브 한 이래로 좀 부드럽고 저음이 풍부하게 잘 나오는 그런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저음이 많이 나오는, 부피가 큰 스피커는 계속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파인오디오라는 스피커 브랜드가 나오더니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고, 8인치 모델, 10인치 모델, 12인치 모델. 12인치 모델이면요, 좌우 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소리의 그윽함을 내줘요. 풍부함과. 근데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톤 컨트롤이 또 가능하죠. 저음을 늘릴 수도 있고 저음을 낮출 수도 있고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고 소리의 입체감이나 하모니커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좀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하면서도 감미로운 사운드를 좀 여유롭게 자극 없이 들으시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스피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구동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소리가 되게 쉽게 잘 나와주는 편입니다. 이 브랜드 말고도 뭐 스펜더 혹은 다이노디오,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스펜더 같은 경우는 D9.2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스펜더의 클래식 시리즈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노디오 이보크 50이라는 모델이, 아마 파인오디오 클래식 시리즈가 출시가 되기 전에는 이런 부드럽고 풍부하고 진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이노디오 이보크 50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에서 이런 정도의 경쟁력들을 갖출 수 있는 스피커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파인오디오가 나와가지고 이런 가격 대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브랜드가 안 나온 브랜드 중에 BMW는 왜 추천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BMW를 추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BMW 추천합니다. 다만 성향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BMW가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극단적으로 음악성이 좋은 약간 착색이 있으면서도 음악성이 좋은 성향도 아니다.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 좋게 말하면은 모범생이죠. 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이제 어떤 제품이 나타나는가. 좀 더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은 브랜드는 여전히 그대로 갑니다. 짜릿하고 단단한 성향으로는 역시 포칼 아니면 모니터 오디오예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스피커도 없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스피커가 되려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포칼하고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명성과 성능이 보장되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요 3천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3천만 원이. 2천만 원 미만의 스피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포칼이나 모니터 오디오 신형 플래티넘 시리즈에 견줄 만한 스피커가 별로 없어요. 포칼 같은 경우에는 소프라 2, 소프라 3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신형 PL300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죠,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모니터 오디오 신형 플래티넘 시리즈가 소프라보다는 소리의 하이엔드적인 느낌이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 신형 플래티넘이 가격이 더 비싸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PL300까지 나오게 되면은요 가성비가 오히려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더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의 명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인기가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정말 투명하면서도 눈부시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착착착착 정동이 되어가지고 입체감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오히려 모니터 오디오가 한 수 위에요. 그 말씀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성한 사운드를 듣고자 한다면은 또 다른 어떤 스피커가 또 있는가? 파인 오디오 거론을 했습니다.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12. 근데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12가 실판매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 제품이 인터넷에 떠 있는 가격이 1100만 원이에요. 이 제품은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파인 오디오의 빈티지 시리즈라고 또 상위 기종이 있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베리티 오디오의 라큼이라는 스피커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피커는 스피커 뒷면에 우퍼 유닛이 무려 3개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리티 오디오의 상위 기종보다 저음이 훨씬 더 풍부하면서도 깊이감 있고 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가격이 상위 기종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구동도 어렵지가 않아요. 중저음이 잘 나가다 보니까 구동이 오히려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앰프 매칭을 하더라도 이런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성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좋을 만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카테고리 관리를, 리스트 관리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이 1000만 원 아주 초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인 오디오 빈티지 클래식 12보다는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어찌됐든 1000만 원 초반은 맞아요. 뭔가 브랜드에 대한 신비감이 있으면서 어디에서 날림으로 이렇게 팔릴 것 같이 싸구려틱하게 팔릴 것 같지 않으면서, 그리고 브랜드의 이런 신비스러운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만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는 더 좋더라. 그래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 분명히 이 브랜드는 고수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브랜드이기는 하지만은 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래가지고 중고 가격이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음악성은 정말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그랬을 때 정말로 강추하고 싶은 스피커가 바로 베리티 오디오의 라큼이라는 스피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오디오 제품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크게 나누는 두 가지의 오디오의 큰 축, 오디오 성향의 큰 축, 두 가지 성향의 가장 대표적인 스피커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브랜드들이 딱 그 성향의 소리만 낼 수가 있고 다른 성향의 소리는 아예 내는 게 불가능하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립이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적인 쾌감이 있고 음악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0점에서 10점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5점이 중립 아닙니까? 그러면은 5점짜리가 좌우로 3점까지는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5점짜리가 2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8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극히 중립적인 애는 1점도 될 수가 없고 9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9점에 있는 성향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9점에 있는 애가 중립으로 갈 수는 있어요. 또 1점에 있는 애가 또 5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1점에 있는 애가 갑자기 8점까지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9점에 있는 애가 갑자기 1점이나 2점으로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는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 입문을 하시면서도 예컨대 나는 부드럽고 풍부한 성향이 좋아. 그러면은 와피데일 무시할 수가 없죠. 와피데일. 그리고 요즘은 트라이앵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스피커. 그러면 그거를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먼저 이제 선택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원하는 사운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매칭으로 바꾸는 겁니다. 매칭과 세팅 그리고 스피커의 사이즈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답답한 사운드 싫어. 나는 부드러운 사운드 싫어. 나는 무조건 쨍하고 선명해야 돼. 그리고 저음은 깔끔 단정하고 단단해야 돼. 그럼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 모니터 오디오, 엘락, 포칼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모니터 오디오나 포칼이나 엘락을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보다는 지나치게 짜릿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중립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매칭을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기기는 최종적인 음질이나 최종적인 장점이나 특히 최종적인 단점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거론하지 않은 브랜드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B&W도 거론을 안 했고요. 그리고 캐프 LS50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제품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최고 인기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향상의 분류에만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B&W는 중립이고 캐프 LS50은 모니터 오디오나 포칼이나 엘락이나 이쪽하고 비슷한 성향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고 캐프 LS50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더라도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제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은 거의 그 성향 내에서는 틀림이 없는, 거의 후회할 일이 별로 없는 실판매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시장 내에서의 인정받는 그런 인기나 검증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가성비도 좋은 가장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제품일 것이다. 거의 확신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